안녕하세요. 저는 뉴사이언스 1학년 김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과 4학년 최형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오 전공 고재휘입니다. 그럼 3학년 바이오캠과 강재우. 2학년 리얼사이언스과 여하은. 저 1학년 바이올로지과 정연주입니다. 3학년 바이올로지과 박희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뇌 질환을 겪고 계시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으셔서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실 의대로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 바이오학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약에 의대가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좀 다른 백업 플랜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화학과를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똑같이 생물 전공이었어서 어머님 따라서 정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피부과에 좀 꿈이 있었고 저는 그렇게 바이오캠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같은 질문이요. 저는 그냥 좀 신기해서 뉴로가 뭐 배울 것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 가서 더 심한 공부를 하고 싶은 걸 생각했을 때 가장 흥미가 있었던 분야가 바이올로지여가지고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저도 대학원 갈 때 가장 가능성 있는 게 바이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부모님의 권유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국제 학교를 나왔는데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국제 학교를 다니면 다양한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채울 수 있게 학교에서 많이 도와주고, 에세이 관련해서도 많은 도움을 줘서 저는 바이오 전공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뭐 동아리 활동이나 토론 대회나 뭐 클럽이나 아니면 뭐 대회나 이런 데를 많이 나가서 그런 쪽으로 경력을 많이 쌓았는데 UT에서 그걸 좋게 봐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텍사스에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텍사스에서는 탑 6% 룰이라고 자기 학년에 탑 6% GPA로 graduate 하면은 자동 입학으로 되는 게 있어가지고 전 그거 통해서 UT 입단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코비드 딱 저 4학년 됐을 때 코비드 터져가지고 딱히 활동한 건 없고 그나마 한 거는 그냥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이 좋아가지고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의 국제학교를 많이 다녔는데 거기 안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MUN 회장을 하기도 했고 마라톤 회장을 하기도 했고 로보틱스 팀에서 디자인상을 받기도 했고 사이언스 올림피아드 부회장을 맡아서 1, 2등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리서치 페이퍼도 1년에 한 번씩 쓰고 그리고 책 같은 거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친구들과 함께 반년마다 책 출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한 것 같아요. 이과를 지원하게 되면서 UT를 조사해 보니까 FRI라는 그 클래스 프로세스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운 좋게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스트림이 돼가지고 나중에 봄, 가을에 제 교수님을 도와서 서머 프로그램을 하거나 아니면 랩에 직접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오가닉 케미스트리가 걱정이 되는데 그게 워낙 프리메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렵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뭐 그만둔다는 사례를 많이 봐서 아직 1학년이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UT 화학과 들어오면서 가장 기대됐던 거는 여기에 리서치 프로그램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고 되게 좋은 곳들도 많다고 들었어가지고 저도 그런 거에 사실 고등학교 때 저는 리서치 경험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런 거를 대학교 와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요. 사실 걱정되는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화학을 좀 못했어요. 근데 화학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많았었어요. 저도 UT 처음 왔을 때 FRI를 지원을 했는데요. 그게 Freshman Research Institution이라고 해서 보통은 2학년 때부터 실험을 할 수 있는데 1학년 때 미리 이제 교수님들이랑 같이 이제 프로젝트 리서치를 하면서 그게 나중에 이제 여름 학기 때 인턴 리서치를 하고 또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면 튜터가 돼서 그 1학년 친구들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게 UT에만 있는 거고 다른 학교는 나중에 이제 고학년이 돼서만 리서치를 시켜줘서 그 프로그램을 했던 것 덕분에 경력이 쌓여서 어, 계속 리서치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제가 실험실 좋아하는지를 알아갈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 돼서 저도 바이오 전공 처음 지원할 때 FRI 하는 거를 제일 기대했었고요. 또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제 바이오라는 특성이 대학원을 안 가면 그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졸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엄청 불안함이 많았어요. 그리고 리서치도 PhD나 마스터를 가야지만 좀 의미 있는 리서치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반복 작업만 계속 하는 그런 실험을 계속하게 돼서 이제 바이오는 대학원 안 간 미래가 없다. 이게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바이오에 대한 학문을 좀 더 넓히는 것과 여러 랩을 통해서 랩 같은 걸 통해서 여러 경험을 쌓는 게 좀 기대됐고 걱정됐던 거는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취업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됐던 게 컸어요. 대학원을 안 가면은 이제 취직에 대한 보장이 많이 없고 그것 때문에 좀 더 마이너나 이제 설티피케이트 같은 걸 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프리메드를 갈 확고한 목적이 있으면은 좀 MCAT 같은 걸 공부해서 좀 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지만 아니면은 좀 대학원을 지원할 경우에는 좀 마이너라든지 그런 걸 좀 준비하는 게 좀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대됐던 점은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좋았던 부분인 것 같고, 이제 걱정됐던 부분은 저는 이제 한국 고등학교에서 계속 있다가 왔기 때문에 이제 전공 과목마다 디스커션 수업이 다 있는데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조금 부담이 됐어서 그런 게 걱정이 됐지만 대부분 문제를 풀고 조별 과제처럼 하는 거라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UT 다니면서 가장 재밌었던 수업이 사실 Organic Chemistry였거든요. 그러면 후배한테 조언 한 번만. 근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Organic Chemistry가 다들 되게 어렵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컨셉트가 사실 되게 어려운 것보다는 외울 게 정말 많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사실 Organic Chemistry 전에 있는 화학이나 바이오 수업들은 사실 비교적으로 되게 외워야 되는 것도 적고 공부해야 되는 게 비교적으로 적어가지고 제가 그 수업을 들음으로 인해서 사실 되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각성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법이나 그 하는 시간도 오래 투자해야 되는 것도 배웠어야 됐고 시간도 관리하는 법을 배웠어야 돼가지고 사실 오르가닉 케미스트리 수업 자체도 되게 재밌었지만 사실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중요한 수업은 그래도 프리메드라서 그 파운데이셔널 바이오나 케미스트리 수업들하고 또 조금 upper division 쪽에는 오캠이나 바이오캠을 중심점으로 보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바이오캠 과라서 제일 중요하게 느꼈던 수업은
바이오캠 339F 들으면서 난 왜 이 과를 선택했는지 알 수 있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동아리는 안 하고 있고요. 그 대신 리서치를 하고 있어요. 1학년 때도 FRI 들어가지고 1년 동안 했고, 2학년 때는 그냥 온라인으로 리서치 하나 하고, 이제 이번 학기에는 바이오 인포메틱스 리서치 하나랑 병원에서 리서치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바이오는 진짜 그냥 눈으로만 배우고, 딱히 막 랩을 안 하면 좀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게 있어가지고, 좀 그런 실직한 경험이 있으면 좀 더 몸에 익혀지는 것 같아요. 리서치는 제가 FRA 하면서 교수님들이랑 좀 커넥션을 통해서 다른 교수님들 연락처를 받고, 거기에 되게 다양한 리스트들이 있어서 그런 리스트를 통해서 좀 어플라이 한 것도 있었고, 아니면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병원에 연락한 것도 있었지만, 그 텍사스 유레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학기 시작쯤에마다 교수님들이 이제 리서치 포스팅을 해요. 거기서 이제 막 페이드 리서치도 있고 아니면 페이가 없는 리서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서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자기가 좀 수업에서 잘 들었던 과목들 교수님한테 컨택을 직접 해서 자기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데 여기에서 리서치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동아리는 지금 엠사라고 프리메드 org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시냅스라고 Neuro Specific Research org인데요. 그것도 좀 추천드리는 것 같습니다. 시냅스는 대부분 그 리서치 하시는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게스트스피커로 자기가 하는 리서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정보를 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2학기 때는 한번 리서치 랩을 구경하러 갈 수 있는 opportunity도 있어서 좀 괜찮은 올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동아리 하나 ASBMB라고 하고 있고요. 거기서 한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사이언스 리터처, 그리고 리서치 이런 것들 다 모아서 한번 프레젠테이션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 같고요. 프리메드면은 엠서이랑 AD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컴퓨테이셔널 바이오 디그리라서 아마 바이오텍이나 바이오 인포메틱스로 취직을 할 수 있고, 가능성이 좋다면,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계속 리서치를 하면서 좀 커리어 쌓다가 대학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병원에서도 이제 언더그레이드 리서치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거기서도 이제 리서치 할 수 있는 경험은 쌓을 수 있어요. 근데 페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여름에 인턴십 같은 경우는 그냥 미리 병원 같은 데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학기 도중에 그리고 그때 가거나 아니면 GMT라는 org가 있는데요. 그런 org로 또 칠리나 그 사우스 아메리카 쪽에 있는 조금 메디컬 헬p 필요한 컨트리에 가가지고 좀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어가지고 네. 네. 일단 제가 1학년 때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 할 말이 있을까 하지만 뭔가 이 UT는 그 졸업이 엄청 쉬운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나 뭐 캠 전공은 모르겠지만 바이오 전공이나 뉴로사이언스 전공은 그러니까 4년 안에 졸업하기가 너무 쉬운 그 학과이기 때문에 그 꼭 마이너나 이런 거를 다 추가를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마이너를 듣고 싶은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뭐 더블 메이저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의대를 가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필요 없는데, 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뭐 비즈니스 아니면 뭐 컴사 이런 쪽으로
뭔가 마이너를 하나 들으면 자기 뭐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쓸 때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되고 이 사람이 약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지원을 할 때 이 사람 의대만 넣으려고 막 그렇게 갈아 넣은 게 아니라 대학 생활을 잘 꾸려 나갔구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마이너를 준비하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고 또 그 4년 동안 사실 여름에는 되게 많이 할 게 없고 겨울방학에도 많이 할 게 없기 때문에 그 의대나 뭐 프리헤alth 이쪽으로 가려면 자격증을 많이 따면 좋거든요. 이제 제일 쉬운 자격증이 Pharmacy Technician. 그래서 이제 약사 옆에서 일하는 약사 보조사가 있고 그 다음으로 EMS라고 의대 가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쳐주는 이제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이제 뭐 여름 방학이나 겨울에 1, 2학년 때 동안 딱 따두면 3, 4학년 때 그거 일하면서 아까 세스가 말한 뭐 헬스케어 익스피리언스, 볼런티어 이런 거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자격증 따서 실제로 일해보면 내가 진짜 정말 의대를 가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게 자기소개서에 묻어 나오면 이제 사람들도 다 그걸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게 자격증 따면서 준비하고 또 이제 마이너 생각해보고 하면서 대학 생활을 재밌게 꾸려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